결국은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침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CR 인베스트는 4488 주제로 시작합니다. 일단 보면 지금 거래소인데, 거래소에서 이제 지금 보면 10분봉입니다. 10분봉. 10분봉을 지금 멈춰놓은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3110에 시작해서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10분봉이에요. 일부러 10분봉을 한 건 장중에 어느 좀 흐름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 이제 1분봉으로 좀 바꿔보면, 1봉으로 좀 바꿔보면, 올해 1월 달부터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쭉 보면,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박스권에. 엄청나게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여기는 지금 10월 30일이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해서 2003년도 3월 중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증시가 상승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좋은 조정인 것 같아요. 충분하게 작년에 상승 1년 정도 한 거를 잘 조정 중에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빚내서 하신 분들, 빨리 돈 벌고 싶은 분들, 그 심리가 있는 분들은 이 기간을 견딜 수가 없죠. 이 기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로 재미 보신 분들의 특징은 2012년도부터 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파트를 사두신 분들이 재미를 보고 있죠. 맞나요?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은 많이 오른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바로 선침해입니다. 먼저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근데 그때 미분양 때는 얼마나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죠? 응? 막 영원히 그 미분양이 안 풀릴 것 같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그죠? 그런 공포가 있었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단어, 공포는 사람의 뇌를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이 공포가 오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약간 동물적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요리하다가 후라이팬이 뜨거운데 손을 이렇게 뜨거운 거 만졌을 때, 그죠? 지금 온도가 43도니까 조금 있으면 손이 화상을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생각 시간 동안 더 많은 화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빼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뭔가 길거리에서 저쪽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오고 있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피했어요. 그죠? 그건 동물적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는 이 동물적 감각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무지 커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는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코스닥도 지금 보면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코스닥도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그나마 거래소보다 좀 나은 건 좀 더 고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나 결국은 코스닥도 지금 큰 틀에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양시장 모두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내가 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언제든지 이렇게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요. 또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구간, 이것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 시장을 지금 봤을 때 큰 틀로 여전히 명절 전까지는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PT 넘겨주세요. CR 인베스트 이제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첫 번째는 공포의 사고 희망에 팔아라. 이 앞단을 따서 공사희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 증권가에 많이 쓰는 투자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을 수는 있죠. 누구나 압니다. 공포의 사고 희망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knowing, doing, 그러니까 잘못 적었네요. 여기 보면 knowing, 아는 것과 doing은 다른 거죠. 여기에는 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knowing, doing 갭을 좁히는 겁니다.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공포를 다 지나고 나서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IMF 때 샀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 겁나죠. 1000포인트 주식이 27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잔고에 마이너스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매도를 못했던 대다수의 투자가 그랬거든요. 또 어떤 기업들은 심지어 상장 폐지도 됐고요. 또 30대 기업인 꽤 많은 기업들이 어때요?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국가가 부도된다고 하는데 누가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 공포는 말도 못하죠.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그다음 9.11 테러 사태, 수많은 사태할 때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샀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랬던 투자가들이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도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물론 그때는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꽤 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그때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공포의 사고 희망의 팔아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사이팔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공포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질서가 되고 좋은 기회가 될 뿐이다. 이제부터 이거는요, 10년에 거쳐서 오는 큰 공포도 있지만 우리의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도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요. 또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하루 중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포는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시장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 이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의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종목들이 이런 이제 개형을 그리면서 가는 종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기술적 분석에서 아래쪽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를 보통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쪽을 저항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가들은 전고점 대비 이 기울기 각도가 낮아지면서 고점이 낮았을 때 이 하단의 지지선이 하면 반드시 손절을 하게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여기에 보면 순식간에 어때요? 이렇게 이만큼이 내려가니까. 내 마이너스 계좌 수익률이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기술적 반등인지 V자 반등인지는 사실은 인간의 능력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많은 투자가들이 코로나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두 달 상승하고 나서 매도를 대응했어요. 왜요? 전고점 부근에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성격을 본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작년에 코로나 때는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 분석가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희처럼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기업이 부도난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하고요, 그 회사하고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태만으로 외부 요인 때문에 순식간에 공포에 빠졌던 사람이 기업의 본질과 상관없이 막 투매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하던 회사가 갑자기 6만 원이 가 있는 거죠. 이런 공포에 의해서 시장은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치에서요, 각자의 주관으로 이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CR 인버스트 가치 투자가들에게는 이 공포가 박앤언태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기업, 가치 있는 기업을 분석을 잘 해두었다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곳에 기업들을 잘 시줍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2008년도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8년도에도 여전히 서브프라임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미국의 모기지론,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100%를 대출해줘도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는 120%, 130%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은행이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오를 걸 가정하에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한테도 부동산이 오를 걸 가정하에, 그러니까 10억 하던 집이 15억 될 거라고 생각하에 13억의 대출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13억만큼은. 그러니까 결국 신용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위기가 금융 여파로 왔죠. 여러분들, 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 의한 요인이냐, 아니면 금융위기냐, 이 두 가지 성격으로 크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는 좀 더 하락이 좀 강하게 오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대공황도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공황 갈까봐 언론들이 많이 겁을 주죠. 그리고 이벤트의 사건, 사스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가치 훼손이 아닌 꽤 외부 악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발 위기였거든요. 미국발 위기였지만, 자, 이때 여기 쭉 봐보시면 이렇게 주가는 쭉에서 확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V자 반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V자 반등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이 끊임없이 미국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출렁거림이 이렇게 심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때 겁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선도 세력들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올린 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 금융위기는 반등이 바로 V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3월달은 이벤트에 의한 하락이거든요. 중국발 우한에서 발생한 그 위기로 예상보다 훨씬, 이게 그때 문제가 뭐냐면 셧다운 공포가 컸죠. 너무 전염병이 심하다 보니까 도시를 통제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이 멈춤으로써 결국은 그 공포가 전방적으로 확산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벤트에 의한 하락이냐, 여러분들이 금융에 의한 하락이냐를 구별하시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